세상에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각각의 리그들이 존재하며 선수들 대다수가 부와 명예를 위해 최정상급 무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 중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리그는 바로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하는 NBA인데요. 여기 속한 선수들은 아무리 최소 규모의 계약으로만 커리어를 연명한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평생 일해서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더 상상 이상의 많은 돈을 거머쥐게 되며 그들의 삶은 당연히 은퇴 이후에도 풍족하고 여유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NBA 선수들의 60%는 은퇴 후 5년 안에 파산한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평생을 운동에만 전념해서 금융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거기서 비롯된 과도한 소비 습관 그리고 사업과 투자 실패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허나 오늘 소개해드릴 이 노숙자는 그런 단순한 이유로 몰락한 것이 아니었으니 그는 전 NBA 선수 딜론테 웨스트라고 하며 훌륭한 농구 실력으로 신인 때부터 꾸준히 촉망을 받았었고 한때 구단의 주요 전력으로서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우승의 대업을 꿈꿨던 남자입니다. 현역 시절 벌어들인 돈만 해도 무려 1,600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182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은퇴 이후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신세로 전락했으며 소박하고 착한 심성에 결코 도박과 사치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일이 됐으니 농구 팬들 입장에서 참으로 충격적이면서도 미스테리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를 이같이 폐인으로 만든 진짜 원흉은 다름 아닌 농구 팬이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대체 그들이 저지른 악행은 무엇이고 웨스트는 어떠한 속사정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됐는지 그 실체를 전부 지금부터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론테 웨스트는 1983년 미국 워싱턴 DC 출신이며 흑인인 어머니와 아메리카 원주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가 일반 흑인과는 달리 밝은 편이었고 그 와중에 눈마저 초록색을 띠고 있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 때문에 그는 어린 시절 내내 화이트보이라 조롱을 당했으며 게다가 머리카락과 입술 주변의 반점까지 붉은색을 띠고 있던지라 레드라고도 놀림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피부색이 유별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독하게 괴롭힘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웨스트는 일찍이 14살 때부터 우울증을 겪게 되었으며 심지어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삶이 무척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하물며 치료를 받고 싶어도 가난해서 돈이 없다 보니 병원조차 쉽게 갈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정신적 고통은 농구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워낙 적성에 잘 맞았기에 실력이 금방금방 늘었고 이에 덩달아 자존감과 자신감도 차올랐으며 그 덕에 이제는 단단한 멘탈을 갖게 되어 레드를 비롯하여 외모에 대한 조롱을 받아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농구로 성공하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기까지 했는데 평소 돈이 없어 막노동을 하느라고 남들보다 훈련 시간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평일이든 주말이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틈날 때마다 농구 연습을 했으며 그렇게 악착같이 노력한 결과 웨스트는 고등학교 4학년 졸업반 때 핵심 에이스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평균 20.2득점에 스틸 3.1개를 기록한 그는 메릴랜드 주의 여러 학교들을 꺾으며 끝내 팀을 결승전까지 이끌었고 거기서 22득점과 8리바운드의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비록 우승을 따내진 못했지만 그의 분전은 수많은 대학들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 웨스트는 세인트 조셉 대학교로부터 영입제의와 함께 장학금을 보장받았으며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오로지 농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입생 때는 선배들에게 밀려 벤치 멤버로 뛰는 바람에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지만 2학년 때 주전으로 발탁되고 나서는 모든 항목의 수치들이 눈에 띄게 상승했고 그에 따라 12개 학교가 속해있는 자신의 지역구 A10에서 기량 발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게다가 3학년 때는 그 지역구에서 정규 시즌 무패 우승을 달성해내기까지 했는데 당시 웨스트의 성적은 평균 18.9득점에 필드골 51% 그리고 3점 성공률은 무려 41%였으며
거기다 놀랍게도 자유투 성공률과 승리 기여도가 A10 지역군의 1등이었고 이 같은 활약은 전체 대학 64강 토너먼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학교 명성이 별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8강 진출이라는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이에 자신감을 얻은 웨스트는 곧바로 2004 NBA 드래프트에 뛰어들어 그 자리에서 전체 60명 중 24번째로 보스턴 셀틱스에게 지명을 받았으며 더불어 평균 연봉 120만 달러의 4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그는 드디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 풍족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NBA 무대를 밟고 04-05 시즌을 시작한 딜론테 웨스트. 루키여서 어쩔 수 없이 벤치로 배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슈팅과 패스에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었기에 감독이 꾸준히 기용해줬을 뿐만 아니라 도중에 7번을 선발로 내보내주기도 했으며 이에 보답하듯 웨스트는 그중 6번을 승리로 장식하였습니다. 그러자 2년차부터는 완전히 주전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포인트 가드 포지션을 맡은 그는 본연의 역할에 맞게 팀원들의 움직임을 잘 조율하였고 거기다 동시에 두 자릿수의 평균 득점을 기록하기까지 했으며 대학 때 슈팅 가드로 뛰어봐서 그런지 3점에 대해서도 성공률 38%의 믿음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의외로 수비에서의 존재감이 꽤나 돋보였는데 키 193cm의 몸무게가 81kg밖에 안 나가는 마른 체형이지만 겉보기와는 반대로 블락을 매우 저돌적으로 하는 편이며 평균 개수가 리그 전체 포인트 가드 중에서 1등이었습니다. 스틸도 1.2개로 나름 준수한 편이었고 이처럼 웨스트는 공수 모두가 유능했기에 팀의 필수 자원으로서 감독과 팬들에게 꾸준히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수 개인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반면 구단의 위상은 3년차에 동부 꼴찌로 곤두박질 쳐버렸는데요. 이에 보스턴은 우승 전력을 갖추기 위해 대대적으로 트레이드를 감행했으며 여기에 휩쓸려 스타 플레이어와의 맞교환의 제물이 된 웨스트는 시애틀 슈퍼소닉스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의 선수 생활은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았는데 주전이 아니었을 뿐더러 나중에는 출전 시간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이 와중에 구단은 14연패나 할 정도로 상태가 너무 엉망이었으며 그렇게 의미 없이 경기를 뛰다가 시즌 도중 웨스트는 또다시 트레이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팀으로 가게 됐으니 그곳은 바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였으며 훗날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가 될 제목인 르브론 제임스를 앞세워 우승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르브론 혼자 득점부터 볼 배급까지 모든 역할을 부담하고 있었던지라 구단이 이 짐을 덜어주기 위해 슈팅과 패스가 준수한 웨스트를 데려온 것이었고 곧바로 그를 주전으로 출격시켰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웨스트는 르브론 다음으로 팀 내에서 가장 높은 어시스트 평균 개수와 함께 두 자릿수의 득점을 기록하였는데 레이업부터 미들슛 그리고 3점까지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펼쳤으며 거기다 버저비터 같은 중요한 순간에 대박을 터뜨려줄 수 있는 강심장의 소유자였기에 금세 감독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끝내 팀을 동부 4등에 올려놓았고 비록 플레이오프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발돋움한 보스턴 셀틱스에게 패하여 2라운드에서 그치고 말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웨스트를 영입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클리블랜드와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연봉의 앞자리가 무려 전보다 4배나 높아졌으며 이후 웨스트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준 구단에게 감사를 표했고 더불어 이제는 혼자만의 여유로운 삶을 넘어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창창해 보일 것 같은 그에게 뜻밖에도 치명적인 장애물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릴 적부터 겪어왔던 마음의 병, 조울증이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생물학적 기능이 매우 약했던지라 기분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평소 행복하다가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충동적으로 화를 내거나 슬픔에 빠지는 그러한 통제 불능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우울증이 도질 때는 몇 날 며칠을 방 안에서만 틀어박혀 살았는데 치료를 받고 있긴 해도 당장의 효과가 미미하다 보니 괴로움을 빨리 잊고자 종종 대마초를 피곤 했습니다. 정신이 굳건하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에 조울증은 선수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며 게다가 이는 개인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분위기까지 망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선수들은 대다수가 이를 숨기고 경기를 뛰는 편인데요. 그러나 웨스트는 구단의 우승 대업에 누를 끼치지 않고자 용기를 내 자신의 조울증을 솔직히 고백했고 프리시즌 도중 잠시 2주간 팀을 떠나 치료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 사이에 동료들로부터도 심리적 안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르브론을 비롯한 팀원 모두가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해줬으며 그들의 격려와 배려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단으로 복귀한 뒤 그는 포인트 가드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에 잘 맞는 포지션인 슈팅 가드를 배정받았고 기대에 걸맞게 3점 성공률 39%의 듬직한 활약으로 르브론 곁에서 연승행진을 도왔습니다. 또한 단순히 패스받아 슛하는 것뿐만이 아닌 스스로 드리블 돌파를 통해 상대 수비를 벗겨내고 골대를 강타하기도 했으며 더군다나 왼손잡이였기에 스피드가 빠른 편은 아닐지어도 한 명쯤은 충분히 제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비마저 평균 1.5개의 스틸을 기록할 만큼 여전히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경기력이 매우 훌륭하다 보니 조울증의 결함과는 상관없이 구단의 미드 말에 팀 내 세 번째로 출전 시간을 가장 많이 부여받았고 이에 부응하여 끝내 정규 시즌 리그 전체 승률 1등이라는 쾌거를 이룩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플레이오프에 돌입하자마자 1라운드와 2라운드 모두를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통과하였으며 리그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한 르브론의 기세는 참으로 어마무시했고 이제 3라운드만 넘으면 그토록 고대하던 대망의 결승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클리블랜드의 거침없는 돌풍은 올랜도 매직 앞에서 사그라들고 말았는데요. 상대의 수장은 바로 리바운드 왕과 블락 왕 그리고 심지어 수비 왕까지 한 번에 전부 싸그리 석권한 리그 넘버원 센터 드와이트 하워드였습니다. 터질 듯한 근육질 피지컬에 상상을 초월하는 점프력과 민첩성, 그의 수비는 철옹성처럼 무척이나 견고했고 공격 역시 마찬가지로 골밑에서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으며 골대를 망가뜨리는 것도 모자라 6차전에서는 혼자 무려 40득점을 꽂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워드에게 무너진 클리블랜드는 결국 할 수 없이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오프 시즌 동안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팀 내 중요 자원인 딜런테 웨스트가 경찰에게 체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이닥쳤습니다. (2009년 9월 17일) 밤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딜런테 웨스트가 과속으로 경찰에게 붙들려 조사를 받던 도중 몸에 지니고 있던 세정의 총기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권총 2자루에 샷건 1자루였으며 전부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고 당시 웨스트는 총기 면허가 없었기에 불법 총기 소지죄로 즉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허나 그저 단순히 총을 집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했을 뿐 사람을 해칠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에도 아무 저항 없이 성실하게 응했던지라 일단은 귀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총기 소지에 대한 이유가 납득할 만하지 않을 뿐더러 엄연히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 안에 재판을 받아야 했고 당장은 경기 출전에 지장이 없을지 몰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리그 내에서도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심히 불안감에 빠진 웨스트는 급기야 조울증이 도지고 말았는데
그러자 팀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해버렸으며 그 사이에 아내와 다툼을 벌이기까지 하여 결국에는 결혼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혼을 겪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즌이 개막했음에도 복귀를 하지 않았으니 처음부터 2연패를 해버린 구단 입장에선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 웨스트는 다시 돌아왔고 다행히 이전과 비슷한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덕분에 클리블랜드는 아무 탈 없이 계획대로 또 한 번 리그 승률 1등을 달성하였으며 그 위상에 걸맞게 플레이오프에서도 1라운드를 4대1로 가볍게 통과했고 보스턴 셀틱스와 맞붙은 2라운드 역시 1차전부터 승리를 거두어냈습니다. 비록 2차전은 패배로 끝나는 바람에 시리즈 스코어가 1대1 동점이 되고 말았지만 3차전에서는 38득점의 대활약을 펼친 르브론 제임스와 필드골 71%의 정확한 슈팅을 선보인 딜론테 웨스트 덕분에 클리블랜드는 29점 차의 대승을 거둘 수 있었으며 이 기세 그대로 끝까지 연승 행진이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4차전을 앞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전세계 농구 팬들을 경악시킬 만한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그건 바로 딜론테 웨스트가 르브론 제임스의 어머니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농구계는 발칵 뒤집혔고 출처와 증거가 불분명했음에도 이는 마치 사실인 것 마냥 일파만파로 퍼졌으며 심지어 르브론을 제외한 팀원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는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물론 근거 없는 찌라시에 불과하겠지만은 웨스트는 보기와 달리 평소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이전에 한번 연애관으로서는 어떤 스타일이든 괜찮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르브론 어머니와의 민망한 루머는 그 수위가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그에 따라 진실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클리블랜드 선수단은 패닉에 빠졌고 이는 곧 경기력 저하로 이어졌는데요. 결국에는 허무하게 3경기 연속 패배로 2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으며 당시 르브론의 평균 필드골은 34% 그리고 웨스트는 고작 8%로 둘 다 엄청난 부진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플레이오프가 끝난 이후에도 루머는 계속 세간의 화두가 되었는데 당사자들이 사실 무근이라 부정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 와중에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전직 NBA 선수가 루머가 아닌 진짜 사실이라고 방송에서 말하는 바람에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3명은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후 르브론은 마이애미 히트로 떠났고 한편 웨스트는 친정팀인 보스턴과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런데 불법 총기 소지죄로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조울증이라는 리스크 때문인지 실력에 비해 연봉이 매우 적었고 설상가상으로 손목과 발목 부상을 연달아 겪고 말았습니다. 시즌 막바지에 복귀한 웨스트는 어떻게 해서든 플레이오프 때라도 자신의 가치를 반등시키고자 했으나 하필 2라운드에서 강력한 우승후보 마이애미 히트의 르브론 제임스를 적으로 만나는 바람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탈락해버렸습니다. 이후 보스턴과 재계약을 맺지 못한 웨스트는 자유계약 시장으로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영입 제의가 단 1도 없었으며 게다가 연봉 규정에 대한 협상 문제로 NBA가 잠정 중단되어 버려서 웨스트의 향후 거취가 더욱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기사 하나가 떴는데요. 내용은 바로 웨스트가 가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심지어 대형 할인 매장 코스트코에서도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 이때 당시 웨스트는 여태껏 총 1,400만 달러를 벌었음에도 수중에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1,400만 달러에서 절반가량이 세금과 에이전트 수수료로 빠져나갔고 그 와중에 이혼에 대한 변호사 비용과 더불어 전 부인에게 매달 막대한 위자료를 줘야 했으며 본인의 조울증 치료비 역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홈이라는 명목 아래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돈을 엄청나게 썼는데 이는 성공할 시 고향 친구와 친인척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흑인들 사이에서의 부양 문화이며
웨스트는 과거 친척들과 친밀하게 한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나 대학 등록금을 비롯해 집과 자동차, 그리고 생활비와 병원비 등 자신보다 오히려 타인에게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았고, 결국에는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웨스트는 이에 대해 단 한 점의 후회도 없었으며, 그리고 때마침 NBA가 재개되자마자 댈러스 매버릭스로부터 영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비록 계약은 1년밖에 안 되는 기간에 연봉마저 최소 규모였지만, 그래도 선발로 출전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릴 기회를 얻게 됐고, 거기다 구단주의 배려 덕분에 댈러스에서 집도 월세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온전히 농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균 득점을 2자릿수 가까이 기록해내었는데, 이는 팀원들 사이에서 5번째로 높았으며 몸값 순위가 11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활약을 펼쳤으니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전과 비슷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제시받았고, 댈러스 이후에는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마지못해 수락을 했는데요. 그러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참다 못해 웨스트는 불만을 터뜨렸고, 이에 팀 케미가 악화될 거라 우려한 구단은 개막 직전 그를 방출하였습니다. 이후 웨스트는 2년 반 동안 NBA 하부리그인 D리그와 중공리그를 전전하며 선수 생활에 연명했는데,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겨 재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며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지만, 허나 안타깝게도 그의 조울증이 전보다 심각해졌고, 이는 끝내 가정 파탄을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6년 2월, 미국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딜론테 웨스트가 맨발 차림의 병원 가운을 입고 서성거리고 있었다는 시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그는 조울증을 치료받던 도중 잘못된 약을 복용한 바람에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요. NBA에서 뛰던 그 딜론테 웨스트가 맞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는 마치 해탈한 것처럼 과거를 잊었다는 듯이 대답을 하였고, 그러고 나서는 어디론가 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후 3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웨스트는 2019년 8월 충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는 재산을 모두 잃고 파산의 노숙자가 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구걸까지 하는 신세였습니다. 그간 자신이 도와준 친척들과는 연락이 모두 끊긴 상태였고, 아내와 자식들은 외가로 떠났으며, 그렇게 그는 모든 걸 잃은 채로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하지만 웨스트는 자신의 처지를 낙담해하긴커녕 오히려 선수 시절 때보다 지금을 더 만족스러워했는데요. 사실 안타깝게도 그는 과거 현역 당시 르브론 제임스 어머니와의 루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으며, 인터넷은 물론 밖에서마저 자신을 향한 조롱 섞인 목소리가 매일 들려왔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경기장을 피난처이자 가장 행복한 장소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그만큼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었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와 울분은 조울증을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고통을 행여나 아들까지 겪을까봐 자신의 이름을 물려주지도 못했는데요. 딜론테 웨스트 주니어가 된다면 이 아이 역시 똑같이 놀림을 받을 게 뻔했기에 그런 가혹한 소리를 듣게 하지 않고자 캐시 웨스트로 이름을 대신하였으며, 이처럼 근거 없는 루머는 무고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평범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마약과 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이는 결국 가정 해체와 재정 파탄을 초래하여 끝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담을 쌓고 떠돌이 생활을 해왔는데요. 비록 다른 사람 눈에는 불쌍해 보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정작 웨스트 본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으며, 애당초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을 뿐더러 아메리칸 원주민의 핏줄을 지닌 자로서 영혼은 자유롭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기에 유랑 생활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가끔씩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받으며 그들과 동거를 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얼마 안가 그는 자발적으로 밖에 나와 다시 노숙자들과 지냈고, 그렇게 행적을 감추며 살다 보니 과거의 루머와 조롱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허나 마음은 편해졌을지 몰라도 이제까지 누적된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잠시나마 그와 동거했던 한 여성이 웨스트를 치료해줄 사람을 찾는다며 인터뷰로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웨스트가 댈러스 내 도로변에서 돈을 구걸하고 있었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 억만장자가 곧바로 웨스트를 찾아내 재활센터로 데려갔고, 치료비는 물론 호텔방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과거에 웨스트를 영입해 주었던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 마크 큐반이었습니다. 이전에 연봉 문제로 서로가 화를 내며 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식구였고 구단주가 워낙 자기 선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기 때문에 웨스트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흘러 지금은 정신과 몸이 아주 건강해졌고 재활센터에 취업도 하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환자를 돕고 있는데요. 그렇게 제2의 삶을 살게 된 웨스트는 마크 큐반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으며, 그리고 한편 이제는 헤어졌던 아내와 자식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됐고, 비록 재결합은 아직이지만 그래도 점점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을 향한 루머에 대한 언급과 조롱의 빈도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니 앞으로 그의 인생은 조울증 없이 하루하루가 평범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